자, 이어서 마무리합시다. 뉴런의 구조는 아까 쌤이 그렸던 그림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죠? 똑같잖아. 완전 똑같지 않아? 고마워. 여기 가지돌기. 기억나요? 가지돌기. 가지돌기를 지금 한자어로는 손가락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수상돌기라고도 불러요. 수상돌기. 손수자, 모양상자, 수상돌기라고도 하는데 그냥 가지돌기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신경세포체 보이죠? 이 신경세포의 몸체가 여기야. 여기를 신경세포의 몸체, 신경세포체라고 하고 그 안에 핵과 대부분의 세포질이 모여 있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어떤 세포 덩어리가 여기고요. 자, 여기서 만들어낸 또는 받아들인 자극을 이렇게 보내주는 돌기를 축삭돌기라고 불렀습니다. 요 빨간색 화살표가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자극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뉴런은 전부 다 이런 모양이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뉴런은 세 가지 모양이에요. 방금 우리가 배운 모양이 요 세 번째,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이 녀석은 운동 뉴런이라 그래. 운동을 담당하는 뉴런. 뉴런을 다른 말로 신경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운동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야, 너 운동신경이 되게 좋다 라는 말이 누굴 칭찬하는 거야? 저 운동 뉴런을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던져가지고 이 교탁에 올릴 수 있을까? 운동신경이 매우 좋다면 가능하겠죠? 그지? 쌤 머리는 내가 이거를 적절하게 힘을 가해가지고 슝 날아가가지고 이 교탁의 이 턱에 탁 걸리게 만들어야지라는 아주 신박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이 될지는 운동신경에게 달려있는 거야. 운동신경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운동을 시켜주는 뉴런을 운동 뉴런이라고 해요. 쌤이 운동신경을 테스트해 볼 겁니다. 보세요. 가능한가? 이따위에요. 제 운동신경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망했어. 선생님 운동신경은 요 정도예요. 여러분들 운동신경 좀 낫겠죠? 보니까 잘 잡던데, 그지? 그래서 운동신경은 요 운동 뉴런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픔을 느끼거나 어떤 감각을 느끼는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눈을 감고서 어디 쓰다듬고 있어. 이거 벽 아니야? 벽 같은데?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뭐다? 감각 뉴런이 자극을 감각해 주기 때문인 거지. 감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뉴런은 어디 분포한다? 이 피부에 분포한다고 돼 있잖아. 피부 쪽에 감각 뉴런이 분포하고 있어서 피부에다가 이렇게 몸체, 그 가지돌기를 탁 박아놓고 이렇게 자극이 전달되어 오면은 요게 신경세포체야. 좀 다르죠, 모양이? 요게 신경세포체고 이게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쪽에다 이렇게 가지돌기가 여기 있고요. 가지돌기가 여기 있고요. 축삭이 펼쳐진 다음에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고 축삭돌기 말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모양이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즉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입니다. 얘는 뭐가 없냐면 중간에 축삭돌기 중간이 없어. 그냥 처음과 끝만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지돌기 부분하고 신경세포체하고 축삭돌기 말단 부분만 분포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생긴, 가운데 이렇게 생긴 부분이 없어요. 이런 것들만 잔뜩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픽 같은 거, 뇌, 신경에 대한 어떤 그래픽 또는 뭐 어떤 과학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막 뇌의 구조가 막 신호가 찡찡 막 전달되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뉴런들 간에 뉴런들이 잔뜩 모여 있어서 얘네들끼리 신호를 이제 주고받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다 달라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 세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정리하면 이래요. 자극을 주면 피부한테 자극을 줬어. 예를 들어 시우가 쌤을 때렸어. 그걸 느껴. 어떻게 느껴? 일로 온 자극이 뇌로 전달해서 시우가 나 때렸어. 분해. 나도 때릴 거야. 그래서 명령을 만들어서 그 명령을 전달해.
너도 때려! 명령을 전달하는 게 운동 뉴런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해서 내 운동 뉴런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된 곳이 어디야? 쌤이 이 우라만 근육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근육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쌤이 질 것 같아. 그래서 반응이 전달되는 곳이 바로 근육. 이게 근육입니다. 근육으로 이 운동 뉴런이 연결돼 있어서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온 순간부터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뉴런이 담당을 한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쌤이 그렸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그림입니다. 그림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지? 똑같습니다. 중추가 되는 뇌와 척수가 이렇게 있고요. 뻗어있는 신경들이 온몸 구석구석 뻗어있죠. 말초신경계로 뻗어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뇌 그림입니다. 뇌는 커다란 요 뇌, 대뇌라고 하죠. 대뇌. 고등정신작용을 담당합니다. 저기 써있을 거야. 고등정신작용. 아까 잘 썼겠지만 밑줄 좀 거는 될 것 같아요. 자, 밑줄만 가볼까요? 일단 고등정신작용을 담당하는 게 대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간뇌는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거 아까 항상성이라고 했죠. 항상성 유지를 해주는 게 간뇌이고요. 중간뇌는 중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뇌로서 눈에 대한 모든 작용을 담당하는 게 중간뇌였고요. 손은 되게 작은 사람들, 그죠? 평형 감각이죠.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합니다. 물론 손가락 같은 거 움직이는 것도 담당을 한다 그래서 몸의 근육 운동을 살짝 조절한다고도 써져 있어요. 연수 같은 경우는 심장박동이나 소화나 호흡 같은 이제 생명활동과 관련된 것에 중추가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미리 설명할게요. 연수는 그리고 재채기, 침분비 등의 반사의 중추이기도 해요. 자, 반사에 설명할 건데 반사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또 반사 찾아볼게요. 그래서 반사가 또 어디냐면은 여기도 있어요. 중간뇌도 반사를 합니다. 중간뇌가 아까 홍채, 이거를 동공반사라고 그래요. 동공반사를 담당을 하고요. 얘는 이제 재채기 같은 반사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중간뇌도 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연수도 반사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반사. 이 바보야! 이거 반사 말고요. 그치? 반사 말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반사라고 합니다. 자, 미리 한번 얘기할게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반사라고 정의합니다. 반사. 무의식적 반응. 내가 아무 생각 없어도 눈동자에다가 불 비추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축소가 되죠. 동공반사가 일어납니다. 무조건. 두 번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었어. 그럼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침이 나온다니까, 저절로. 그것도 무조건 일어나는 일에서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런 반사활동의 중추들을 소개하는 중이에요. 아까 척수도 반사한다고 했죠? 무조건 반사, 중추. 척수도 회피 반사, 배변 반사 같은 반사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반사라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중추신경계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녀석들이니까 반사라는 명령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무의식적 반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의식적 반응이겠죠. 의식적 반응. 그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건 이런 거죠. 쌤이 의식적으로 초록색이냐 이거? 초록색 분필을 들어서 글자를 쓰는 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의식적 반응을 하는 거야. 의식적 반응. 의식적 반응도 어떤 명령이니까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대뇌가 하는 거야. 대뇌가 무의식적 반응의 중추라고 한다면 무의식적 반응의 중추들은 대부분 대뇌가 아닌 다른 것들이 무의식적 반응의 중추들이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대뇌가 하는 건 의식적 반응이라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 같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반응 중에 암기법인데 연수가 담당하는 반사들을 자세히 보면 재채기 어디서요? H! 여기서 하죠. 침분비 어디서요? 여기서 하죠. 그지?
자, 재채기, 침분비, 또 눈물 나는 거, 콧물 나는 거, 그리고 가래 끓는 거, 이런 것들 다 누가 한다? 연수가 담당을 하는데, 연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다 모아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다 어디서 일어난다? 얼굴에서 일어나는 반사입니다. 얼굴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사는 다 누가 하는 거다? 저 연수가 담당을 해요. 연수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약간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사 활동들은 다 연수가 담당하는구나 라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어봐요. 재채기를 일으키는 반사의 중추는 어디냐? 취. 얼굴이는 연수요 라고 말하면 돼요. 연수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사가, 어떤 반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동공반사 같은 경우는 얼굴이긴 하지만 특히 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중간내가 담당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좀 따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사를 미리 설명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반사 나와라. 자, 이게 반사입니다. 자, 의식적 반응부터 볼게요. 의식적 반응이란, 자, 이거예요. 대뇌가 의식적 반응의 중추이고요. 무조건 반사는 척수, 중간내, 연수,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무조건 일어나는 반사,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대뇌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공을 보고서 집어드는 거. 자, 일단 공을 본다라는 건 눈이 보는 거죠. 자, 눈이 봐서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공을 본 다음에 그 신호를 뇌한테 전달하면 뇌가 공이 저기 있네라고 판단해서 운동신경한테 시켜가지고 팔을 들어서 그 녀석을 잡아가지고 오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뇌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걸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자극을 중간에 대뇌라는 녀석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건 척수를 따라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운동기관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대뇌가 관여하는 것은 이제 의식적 반응이라고 한다면 의식적 반응이 아닌 거 무의식적 반응 볼게요. 자, 무릎 반사입니다. 무릎을 탕 때리면 우리 몸은 이 때리는 것을 위협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신호가 먼저 척수로 들어옵니다. 척수로 땅 들어오면은 이 척수도 중추신경이잖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척수가 먼저 야 그럼 피해!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무릎 반사기 무릎이 탁 움직입니다. 딱 움직여. 탁 때리면 탁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무릎 반사인데 이건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지가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자 내가 힘주지 말고 뇌에서 나 절대로 무릎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뇌로 생각하고 있어도 딱 되면 움직여요. 대뇌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릎 반사에 이해가 돼요. 얘는 중간에 대뇌라는 것이 빠져있죠? 대뇌 대신에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가 중간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일어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거야.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서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피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는 거, 척수에서 일어나는 척수 반사이고요.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으면 손을 뗀다, 척수 반사이고요.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재채기 나는 것도 이제 반사인데 얼굴에 관련된 거니까 연수 반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입안에 음식물 들어오면 침 나오죠. 침도 얼굴에 관련된 거니까 연수 반사입니다 하면 되고요. 밝은 곳에 딱 갔더니 동공이 작아져요. 눈에 관련된 거니까 동공 반사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들 반사, 다른 말로 무의식적 반응, 또 다른 말로는 무조건 반사라고도 불러주는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생명 파트가 그래요. 좀 이렇게 암기할 것도 많고 용어도 많은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면은 저희 또 암기법 같은 거 알려주니까 관심 가지고 바라보면은 좀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나. 좀 되게 복잡한 논리 구조를 가진 건 아니니까. 자, 밑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 좀 풀어봅시다.